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의 외환수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역의 수지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외환 수입원이었던 정부 거래의 세부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이었는데 이것은 정부 거래 총액에서 99.7%를 차지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의 경우 1950년대 전반기에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후반기에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 대신에 직접 매각, 직접 군원불, 기타 등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군사원조 자금에서 지출되는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군원불과 간접 군원불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일본에서 구매하던 것 가운데 한국 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는 외환이었습니다. 간접 군원불은 주한미군 구매기관이 한국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구매하여 공급되는 외환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1958년 이후에는 이를 통한 외환 수입이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제품 판매의 시장 환율보다 낮은 저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러로 구매해야 하는 미국 구매기관의 입장에서 저환율은 제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1958년부터 구매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직접 군원불은 주한유엔군용 재화와 용역을 한국 내에서 직접 조달하고 지불한 외화로 그 대부분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그에 종사한 노동자의 노임, 세탁과 자동차 수리 등의 용역이 차지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경로를 통한 외환 수입은 1956년에는 300만 달러에서 1960년에는 3,300만 달러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주한 유엔군이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 공익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외환 수입을 나타냅니다.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유엔군의 한화 경비 조달과 관련되는 외환 수입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과 직접 매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 총회는 유엔군을 구성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한화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유엔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정부는 1950년 7월 28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국제연합 연합국 총사령관 휴화부대에 의한 경비 지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협정의 제1조를 보면 한국 정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 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와 해당 통화로서의 신용을 공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대여금은 주한유엔군의 한화 경비를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주한유엔군에게 대한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1년 초에 한국 전쟁이 고착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에 앞서 경제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는 이 시기 인플레이션의 최대 원인이었던 유엔군 대여금을 상환받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대여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한미 정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군 대여금을 앞서 설명한 경비 지출 협정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유엔군에게 대여해주는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여금, 즉 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한유엔군을 주도했던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주한유엔군에게 지불하는 한국 통화를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선대금, 즉 어드밴스로 인식하였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전재민이나 피난민 등을 위한 구호 원조물자가 제공되고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물자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원조물자 판매 대금인 대충자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1951년 10월에 이루어진 제1차 정산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미국 정부는 유엔군 대여금에 대해 상환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상환 요구와 재정 금융 면에서 보인 한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대한 성의 표시로 유엔군 대여금 일부를 정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엔군 대여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물자 하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노임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도로, 교량 수리 등에 종사하는 한국 건설업자에 대한 경비 지출 등 직접 군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엔군 개인 용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엔군 대여금 중 직접 군사비로 충당되는 비중은 대략 70%였고 나머지 30% 정도는 개인 용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정산에서는 유엔군 대여금으로 지출된 것 중에서 1951년 7월 30일까지 개인 용돈으로 사용된 것에 한해 상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직접 군사비는 상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미국 정부의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당시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새로운 경제원조 협정 체계를 지연시키는 중요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제공된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1년 4월에 중단되었고 미국 정부 내에서 원조기구가 개편되는 등 1951년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원조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엔군 대여금 상환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직접 군사비로 지출한 것도 포함하여 전액 상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대여금은 상환의 의무가 없다는 미국 정부 인식은 그 이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1차 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군사비는 상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는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유엔군 대여금 상환에 따른 외환 수입액이 줄어들 것이고 게다가 원조물자 판매 대금으로 조성되는 대충자금을 전부 군사비 지출로 사용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를 둘러싼 한미 정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경제원조협정 체계를 계속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1952년 4월 13일에 크레런스 마이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새로운 경제원조협정의 체결과
그것의 장애의 요인이었던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특별사절단의 주요 임무는 한국 정부와 새로운 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강의 주제가 외환 수지, 특히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한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엔군 대여금의 전액 상환은 이때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의 부속각서에 의해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협정 체결 이전에 지출된 유엔군 대여금 상환인데 개인 용돈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1차 정산된 이후부터 전액 청산할 것. 그러나 직접 군사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195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금액만 상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향후 주엔 유엔군에 제공하는 대여금의 청산입니다. 여기에서도 개인 용돈과 군사비 지출을 구분하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매월 청산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매월 400만 달러를 한도로 한국 정부에 상환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1953년 3월 말에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군 대여금은 마이어 협정을 통해 달러 상환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195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환된 유엔군 대여금이 이번 시간 처음에 제시했던 표의 대여금 상환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어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유엔군 대여금 상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엔군 대여금은 한국 통화로 제공해 주었는데 달러로 상환받았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한미 정부는 환율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한유엔군의 한국통화 조달 방식이 1955년 이후 대여에서 직접 매각으로 변경된 것도 두 정부의 환율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엔군 대여금은 1950년대 환율 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 원조와 대충 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